민주주의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으면서 악법도 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죽었답니다. 그런가? 소크라테스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죽었지만, 여러분들 법치주의랑 민주주의가 같은 얘기일까요? 민주주의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국민들 하나하나의 의식 수준이 매우 높으면 민주주의는 아주 좋은 운영 체제일 수 있어요. 근데 국민들 하나하나의 의식이 거지 같으면 민주주의는 더없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뭐 공산주의죠. 자,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둘 다 자유주의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그건 없죠. 뭐 자기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한다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게 되는 시스템이라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필요는 있죠. 근데 꼭 공부 아니라 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성, 그 다음에 상술이 뛰어나다든지 뭐 아니면 뛰어난 정직성, 근면성 이런 것들로 승부를 봐도 됩니다. 그건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장점인 거죠. 자, 얘기가 잠깐 샜는데, 근데 이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많이 버는 환경이, 이제 돈이 많이 버는 시스템이 그 사회에서 공부로 인해서 주어지는 상황이라면은,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공부 반에서 1등은 한 명밖에 없죠. 뭐 반에 50명이 있다고 하면 뭐 좋았습니다. 뭐 1등부터 10등까지는 뭐 괜찮은 대우를 받는다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 40명은 그 사람들한테 민주주의 투표를 시켰어요. 안과는 우리는 우리가 받았는 점수를 나눌까 말까. 1등은 100점 받고 꼴찌는 빵점 받았는데 100점 받았는 거에 50점을 까서 빵점 받는 사람한테 50점을 줍시다. 좋아하는 사람 반, 싫어하는 사람 반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등은 100점인데 2등은 30점이야. 그 다음에 4등부터는 뭐 5점, 5등은 4점, 6등은 3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뭐 50등까지인데 50등은 뒤에부터 한 10등 이상부터는 다 빵점이야. 그러면은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될까요? 통과되겠죠. 사람이. 당연합니다. 공짜 좋아하지 뭐. 자,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민주주의는 항상 열심히 일하는 금연한 사람들보다 게으른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중우 정치, 전방에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모자란 사람들이 물을 잃어서 때로 주장하는 정치 방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항상. 국민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뛰어나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죠. 사회가 바뀌면, 더 나은 세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사회가 바뀌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할 때는, 정치, 국가기관, 거대한 집단을 통솔해야 될 그러한 어떤 리더가 존재해야 될 때는, 뭐 독재라고 하면 이상한데 독재가 낫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게 나아요. 플라톤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플라톤이 국가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국가론, 뭐 국가, 오케이. 거기서는 위대한 철인이 정치를, 나라의 수장을 맡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철인이라고, 여기서 철인은 철학자 말하는 겁니다. 위대한 철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실제로 뛰어난 왕, 현명한 왕, 희생적인 왕이 나라를 잡았을 때는 태평성대가 오랫동안 유지돼요. 뭐 20년, 30년 이렇게 태평성대가 유지가 됩니다. 국력은 건강하고 국민들은 불만이 없고 나라는 번창하고 돈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왕은 자기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고 법에 법에 의거해서 자기의 권력을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옛날에 제가 올린 영상이 있는데 권력은 함부로 휘두르면 아무런 힘이 없다 그랬죠. 금방 없어집니다. 권력은 쓸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고 그거는 이렇게 쓰면 쓸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그 힘이 계속 생기는 게 아니라 권력을 잡았을 때는 그 권력의 양에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하면은 권력이 다 없어집니다. 쓸 수 있는 양이 제한이 된 총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절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써야 될 순간에 아껴서 써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만 최소로 아껴서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람을 우러러 보죠. 독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원래 없었던 정치 제도가 아니에요. 고대 로마 때 민주주의가 있었잖아요. 민주주의가 왜 없어? 공화정이 왜 없어? 그게 인류 최고의 가치인 양 그렇게 교육을 하면 안 되지. 근데 없어졌습니다. 민주주의가. 나중에는 그 상위 집단의 이제 어떤 나약함, 그다음에 뭐 탐욕 그런 것들 때문에 자멸했죠. 다시 황제 제정으로 돌아가고 군정으로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인류는 항상 왕이 있는 시대, 독재적인 왕이 있는 시대가 더 많았죠. 민주주의가 없었을 리가 없죠. 여러 사람의 의견이 있는데 그랬다가 없어지고 합니다. 지금 문재인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민주주의를 맡겨놓으니까. 사탕 발리면 넘어가고. 문재인도 지금 독재하려고 그러죠. 자,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들었습니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랑 성향이 정반대입니다. 법치주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때를 써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빗장을 걸어 놓은 거예요. 법치주의는 대단히 중요하죠. 민주주의랑 법치주의가 같은 말일까요? 근데 그 법마저도 민주주의로 바꿀 수가 있죠. 법은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산의 여지를 만들어 놓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법이 올바른 사람들에 의해 올바르게 시행되지 않고 개판 5분 전의 사람들에 의해 개판 5분 전으로 자꾸 바뀐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민식이법.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들 때 소크라테스는 거기에 있었던 그리스 사람들에게 대단히 뛰어난 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위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제는 소피스트라고 이제 말도 안 되는 말장난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지 나름대로 철학자다 철인이다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우롱하고 그러한 말로 장난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걸로 말로 장난해서 그냥 단지 이기는 거, 상대방을 말로 이기는 거에만 기쁨을 느끼는 그러한 집단들, 그러한 소피스트들이 있었어요. 소피스트들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그 없어지는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큰 역할을 했죠.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마지막에 죽음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죽음이었어요. 여러 명의 그 제자들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전부 다 말립니다. 말리는데 악법도 법이다, 법치주의, 그것보다 더 큰 거 민주주의를 비웃으며 죽었다는 거예요. 봐라, 내 같은 현자가 이런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단체로 우글우글 만들어내서 죽여야 된다, 저 새끼 죽여야 된다. 그래서 독배를 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많이 슬퍼했거든요. 아, 저 사람을 죽이는구나.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민주주의는 엉망진창이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한 거예요.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나를 죽이잖아. 나를 죽이잖아. 사람들이 원하지 않지만 나를 죽이잖아. 뭐 그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권이 있지 않았죠. 상부에는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잖아. 그렇게 하면서 고대 그리스에서 이미 민주주의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독배를 마시고 죽습니다. 그 독배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 민주주의를 비웃으면서 죽은 겁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이러한 민주주의의 허구성에 대해서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그의 제자였던 소크라테스의 수제자였던 플라톤이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민주주의라는 게 쓰레기다. 이상적인 철학자, 아마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모델로 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적인 국가는 위대한 철학자, 뭐 자기 스승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통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올바로 간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국가론,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이죠. 제가 병원 얘기를 자꾸 하는데 추석 전에도 뭐 이상한 환자가 한 명 와가지고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저는 싸움을 피하는 부류가 아니에요. 제가 진상 환자랑 싸우지 않으면 멀쩡한 환자들이 손해보고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 진상 환자랑 싸움을 회피한 대가로 한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고 내가 그때 그거 말도 안 되는 거를 왜 내가 다 들어주고 있었나. 그래서는 안 됐는데, 사람이 온화한 거랑 용기가 없는 거랑은 틀립니다. 온화한 사람도 격렬하게 싸울 수 있죠. 뭐 우린 고수는 온화하면 안 되나요? 싸워야 될 순간은 누구보다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온화한 거랑 용기가 없는 거랑은 틀립니다. 그래요. 환자가 무지몽매해서 뭐 그렇다면 이해를 하는데, 어린애가 그렇다면 이해를 하는데요.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양반이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이 겁을 집어먹고 자기에게 메리트가 돌아오더라. 이러한 협박의 형태로 유지되는 것들은 반드시 깨부셔야죠. 그런 것들을 왜 합의하고 왜 타협합니까? 그건 절대 안 되죠.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세상에는 싸울 일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싸움이 활성화돼야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얘기가 잠깐 했는데, 이러한 방식의 독재,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원장님 싸우지 마세요, 합의하세요, 그렇게 할까요? 무서우니까요. 근데 그런 식으로는 문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 독재가 좋아요. 제대로 하기만 한다면.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허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좀 많은데, 우리나라는 정말이지 아직까지 국민들의 의식 수준, 민도라 그러죠. 이 참으로 허접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의식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공부를 하세요. 부모라고 다 부모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시민이라고 다 지성인들이 아닙니다. 그놈의 감성을 좀 갖다 버렸으면 좋겠네요.